차단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는다고 풀리는 그런 상황은 드물어요.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만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를 차단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의 기억이 미화되기도 하고 감정이 차분해지는 것도 있지만 아예 나를 잊고 잘 살아갈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게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오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연락을 먼저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상대방이 나에 대한 정이 다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 본인 인생에서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차단한 거라면 상대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연락이 오게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즉,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먼저 연락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차단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번호든 뭐든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건 정말 최악의 행동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될까요? 오늘 영상에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상대방이 나를 차단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본인이 힘들어서입니다. 카톡 목록이나 인스타에서 내가 보이면 본인의 마음이 다시 무너지고 자기가 못 참고 연락하고 싶을까봐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경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본인 스스로가 싫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예 내가 보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둘째로는 이제 내가 너무 싫어서 애초에 차단이라는 기능이 만들어진 이유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본인에게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은 나랑 엮일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자,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본인이 힘들어서 차단한 경우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상대가 감정이 남아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서 나를 차단했을지 아니면 내가 싫어서 더 이상은 내가 엮이기 싫어서 차단을 했을지는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힘들어서 차단한 경우는 1, 2주 혹은 한 달 이내로 차단을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차단을 풀었다 했다 반복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 내가 굳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차단을 풀고 나에게 먼저 연락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서로 자존심만 세우다 끝났다면 상대방 역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싶다가도 참을 수도 있다는 건 감안해야 돼요. 그렇게 서로 자존심을 세우면서 끝난 게 아니라면 시간을 조금 보내보세요. 본인 감정이 오락가락하다가 먼저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걸었다 말거나 어떤 찔러보기 같은 행동을 나에게 할 겁니다. 다만 이때 지난 일들을 곰곰이 되짚어보면서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상대방이 되게 이성적이거나 이 이별을 극복하고서라도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라면 너무 힘들어도 멘탈을 꽉 부여잡고 참고 견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단을 풀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엔 상대방이 이별이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다시 연락할까봐 스스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차단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차단을 풀고 나에게 연락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수밖에 없겠죠. 제발 나에 대한 기억을 좋게 미화해줘, 이런 마음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시간을 점점 길게 잡아봤자 물론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자체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본인이 이악 물고 참았던 그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시간이 지나서 본인의 감정이 차분해졌을 땐 나에게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서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그때의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할 거예요.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백기 자체를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회적인 방법일지라도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혹자는 다른 번호로 문자하거나 전화하거나 혹은 내가 편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이런 행동들이 무조건 최악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아예 끝날 사이로 판단된다면 내가 10% 20%의 확률이라 생각될지라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 번쯤은 연락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또도 사야 당첨된다고 하잖아요. 최소한 재회는 로또보단 확률이 높으니까 한번 트라이는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사내 연애라거나 얼굴을 또 보고 지내야 되는 경우라면 웬만하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락하지는 마세요. 다시 얼굴을 봐야 되는 사이라면 내가 다른 번호로 전화하거나 편지를 몰래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대화할 기회는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높은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싫어서 차단한 경우예요. 이 경우는 내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고 해서 상대방이 먼저 차단을 풀고 나에게 연락할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상당한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나랑 헤어지고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 내가 잘해줬던 것들이 그 새로운 사람은 너무 못해줘가지고 내가 생각이 난다든지 상대방의 다른 주변인들이 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툭툭 자주 던져가지고 본인도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하는 운이 꽤나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점점 상대방은 완전히 나를 잊고 잘 살아갈 거란 판단이 된다면 우회적인 방법이더라도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우회적인 방법, 가령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더라도 진심만 잘 정리해서 전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법을 쓰더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적어도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까지 절대적인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지금 내가 다른 번호로 보낸 메시지, 이 내용이 상대방이 보기에 어떻게 느껴질까를 냉정하게 곰곰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차단한 이유가 무엇이 됐든 나와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거를 차단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감정적인 호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쉽게 나를 잊게 만들 만한 동력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가져가야 될까요?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락하는 경우라면 너무 긴 시간의 공백기는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한 달 내외로는 연락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락하는 건 일반적인 연락처럼 뭐해? 잘 지내? 이런 톡을 보내고 우리가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설령 내가 새로운 폰 번호를 파가지고 연락을 하더라도 갑자기 새로운 번호로 연락해서 뭐해? 잘 지내? 이런 말을 시작으로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애매한 거죠. 그럼 어떤 중문이든 장문이든 길이감이 있는 연락을 하는 수밖에 없긴 한데 헤어지고 차단을 당한 뒤에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다면 이런 톡을 내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내기엔 상대방에겐 더 이상 나에 대한 마음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톡 내용의 길이도 길이지만 애초에 차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싫어서든 본인이 힘들어서든 그것이 나를 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그 차단을 몇 달간 지속했다는 건 어느 정도 그 노력이 통했다는 방증이거든요. 따라서 시간이 너무 흐르지 않는 선에서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만약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한다면 무슨 내용으로 연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차단만큼은 풀어달라. 내가 잘해보겠다. 나 이제 많이 깨달았다. 이런 말로 설득을 해야 될까요? 이런 말들이 제가 아까 전에 하지 말자고 했던 감정적인 호소의 예시인 거죠. 주고받는 대화가 불가한 지금 이 상황에선 당장의 재회가 목표가 될 게 아니라 일단은 나에게 차단을 풀고 적어도 가벼운 인사 정도는 불쾌하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로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감정의 응어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짧게 붙이고 그 뒤에는 지난 시간들을 미화할 수 있는 말들과 함께 안부 인사 정도는 주고받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다는 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번호를 파가지고 연락하는 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꼭 어떤 길이감이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가령 나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에겐 굳이 메시지를 좋게 포장해가지고 연락할 필요도 없고 우회적인 접근 방법을 권장드리지도 않지만 설령 내가 연락을 안 하고 끝내면 한이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사람인 양 보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헤어졌을지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꼭 먼저 분석해보셔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우리 안부 인사 정도는 주고받고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선 더 매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나의 이별에 대해 본질적인 원인을 혼자 파악하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하단에 고정 댓글에 걸어놓은 그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차단을 당했을 때 다른 번호로 혹은 편지든 뭐든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모습이 나의 이미지나 매력 포인트를 깎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들은 다 제쳐두고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잡기 위한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면 내가 평생 혹은 긴 시간 동안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상대방이 정말 싫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고 거부한다면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헤어지고 나서 이도저도 안 되면 차단당했다면
이렇게 연락하세요.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차단을 풀지 않을 거라는, 혹은 다신 연락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마지막 어떤 노력이라도 다 해보고 싶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차단이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요. 근데 그걸 잘못 판단해서 내가 성급하게 먼저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이런다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곧이곧대로 따르기보다는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하셔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신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